안녕하세요. 퇴직권입니다. 오늘 고객님과 상담한 거 실제 사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편은 건축자금대출 문의가 들어와서 고객님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 달에 카드 매출액이 월 1,000만 원 나오시는 분인데, 주차장이 있는 자기 건물을 갖고 싶은 게 그들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상담을 하게 된 사연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자기 건물이 5채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는데, 이제 이쪽 편에 다른 사람 건물 할아버지가 다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요거를 팔아라. 그러면 팔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나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팔아라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죽어도 못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일단 요 두 동만 건물을 지어보자 라고 해서 노래가 들어왔던 건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건물은 이렇게, 건물에 누가 있냐면 기존의 대출 채무 금액도 있고, 플러스 여기에 각각 뭐가 있죠? 세입자가 있잖아요. 이 세입자가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이거 담보대출이죠? 물론 담보대출인데, 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 대출로 받느냐 아니면 개인으로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의 자격으로 받게 되면 DSR 규정에 의해서 대출 금액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DSR은 아시겠죠?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서 자기가 자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갚는 거를 퍼센트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대출 담보 비율의 한도가 많이 나와도 대출할 수가 없습니다. DSR 규정 때문에. 그러면 사업자 대출로 받으면 이 DSR 규정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자 대출로 받을 경우는 이 자금의 용도가 맞아야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을 막 찾아가 봐도 대출이 안 됐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20억짜리 건물에 대출이 뭐 5억밖에 없어도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자금 용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대출을 할 수가 없었다, 이게 됩니다. 왜 자금 용도가 안 맞냐? 사업자 대출로 받았는데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지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되죠? 멸시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멸시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자금 용도가 맞지 않아서 대출을 못 받았는데, 저희 태지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대출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로 해가지고 대출을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를 빼내고 멸실한 상태에서 맨 땅까지 이렇게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대 자금이나 건축 자금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아주머니가 다 좋은데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얼마큼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궁금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설계를 도면을 떠서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건물이. 그리고 이 몇 층까지 올라갔을 때 다 세대로 지을 거냐, 다 가구로 지을 거냐, 또 이 건물을 지을 때 주차 대수는 몇 대까지가 가능하냐, 요런 거에 다 따라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입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손님이 잘 모르시니까 자기가 공사비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준공이 났을 경우에 세입자들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거나 분양을 하게 되면 자기가 대출받은 금액, 이 대출받은 금액은 다 상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세요? 아마 이런 경우, 다시 말해서 자기 땅에 대출이 좀 있는데, 세입자도 있는데 공사비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준공을 내가지고 대출 금액을 상환한 다음에 다시 분양을 받으면 모든 대출이 꺼질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 부채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입자를 내보내는 보증금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분의 실예로 들면은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1층은 주차장 때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2층은 상가인데 여기 1층에서도 어느 한 10평 정도 남짓해서 여기도 상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지하도 좀 나오게 해가지고 상가는 100평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3층, 4층은 두 세로 나누어서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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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 3룸 구조 정도로 한 20평대 3룸 구조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거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기존의 그 건물을 감정해보니까 감정가액이 26억이 나왔습니다. 토지 가격이. 근데, 공사비를 견적을 내보니까, 대충 20억이 나왔어요, 공사비가. 이 전체 금액에서 맨 처음에 이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멸시를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하는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5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승인된 금액은 요 15억을 승인을 낸 겁니다. 그러면 땅 감정가의 26억짜리 감정가액을 15억이라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맨 땅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20억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해당되는 이 건물이 감정 가격이, 준공 후 예상 감정 가격이 얼마가 나올까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토지 가격에 공사비가 있으면 공사비 곱하기 한 90% 정도, 그러면 20억 곱하기 90%는 18억이죠. 그럼 18억 정도가 건물에 대한 감정 가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원어치 공사를 했어. 그러니까 100원어치 감정을 해줘. 이건 좀 잘 안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내가 10억 원어치 공사를 했어. 그럼 감정할 때는 한 9억 정도 감정. 이런 느낌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6억과 18억을 계산을 하면 한 45억 정도 되죠? 준공 후 예상 감정가가 45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준공 후 예상 감정가가 45억에서 5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그런 건물을 지어서 이분이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상가에서 주차장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운영하고 싶은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하 1층, 2층, 여기는 상가로 100평 정도 운영하는 걸 하시고, 나머지 4세대, 그죠? 4세대가 보증금 한 4억씩은 받겠더라고요. 그럼 4억씩 받으면 4억 곱하기 4는 1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6억 정도 되니까, 기존의 대출금이 얼마였죠? 공사비가 20억, 그리고 맨 처음에 대출해준 금액이 15억, 35억이죠? 35억에서 보증금 받아서 이거를 까면 채무 금액은 준공 후에 채무 금액은 20억 정도가 되겠죠. 20억에 금리를 지금 4% 후반대나 5% 계산을 하면 한 달에 한 작게는 7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겠죠. 준공했을 때. 그러면 이분이 지금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강동구 둔촌동에서 월 1억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게 준공하는 것보다 더 작은 평수에서 주차장도 없는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상가를 자기가 직영을 하고 요 다세대를 지어서 뭐 분양을 하든 임대로 든 했을 때 대출금 상환 받으면 한 달에 700에서 1000만 원 더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월 1억 1000만 원의 매출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건물도 새 건물로 되고, 서울 오시는 분도 많겠죠. 그렇게 되고, 본인의 꿈도 이룰 수 있고, 또 지가 상승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실예로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할 때, 첫 번째, 기존에 물건이, 부동산이 있으면 감정가가 얼마 나오겠느냐, 그 다음에 감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공사비는 얼마가 나오겠느냐, 그리고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 허가 부분은 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지을 거냐에 대한 설계 부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준공이 났을 때 준공 후 예상 감정가는 또 어떻게 되겠느냐, 또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이 대출에 대해서 대환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겠느냐, 요것들을 각각 취급할 때마다 법령이 있거든요. 그 법령에 맞추어서 잘 체크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그 식당 아주머니가, 아니면 공사업자가,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통틀어서 다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PM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금융도 끼게 되겠죠. 대출.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업무 처리를 대행하는 것을 PM이라고 합니다. 더 플러스가 되면 분양, 임대까지요. 이런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것을 PM이라고 역할을 합니다. 물론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감정사처럼 감정도 하고, 공사업자처럼 공사도 하고, 건축업자처럼 건축도 하고, 설계사처럼 설계사도 하고, 뭐 이것도 자기가 다 사면은 싸긴 싸겠지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경험자, 그런 사람들 맡겨서 일을 처리하시는 것도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은 건축 작업에 대해서 상담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상담했던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부분이 계시다면 저희 태지코인으로
전화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